연예가의 궁금한 이야기 풍문으로쇼. 오늘 준비한 첫 번째 소식입니다. 최근 걸그룹 슈가 출신 배우 황정음 씨가 결혼 4년 만에 파경 소식을 전했는데요. 황정음 씨가 결혼 출산 이후에도 굉장히 활발한 활동을 하셨잖아요. 올해만 해도 J채널 드라마 쌍가포차하고 K채널 드라마 그놈이 그놈이다까지 연이어서 작품을 쭉 해주셨어요. 그리고 저거는 남편분의 외조가 이렇게 황정음 씨를 더 활발하게 활동을 하는 원동력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네. 별일 없죠, 함수씨. 아니, 왜 몰아가세요? 아니, 저도 너무 힘들었던 게 지난주 화제였어요, 사실. 황정음 씨가 화제여서. 기사하고 맞물리면서 저희 집도 별별설이 나가지고. 그건 없는 거죠. 이것만 짚고 가겠습니다. 근거가 없는 거죠? 어때요? 아니, 풍문이에요. 그거는 여전히 저희가 풍문이에요, 풍문. 너무 좋은 거죠? 풍문이에요, 풍문입니다. 여기는 풍문으로 들어쇼잖아요. 그죠? 풍문이에요, 풍문. 제가 듣기로는 말이죠. 많아. 그 새로 이사한 집이 있지 않습니까? 네. 방음 시설이 조금 좀 문제가 있나 봐요. 풍문 만들어낸다고. 얼마나 우리 진아 씨한테 큰 소리를 치는지 옆집에서 이런 제보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조심하세요. 사랑한다고 했어요. 사랑한다고 소리쳤어요. 사랑한다고? 사랑한다고 소리치는 거 문제예요? 부럽네요. 사랑한다고 했어요. 부러워요. 결혼한 지 4년. 맞는 게 진짜 하나도 없어요. 지난 9월 3일 배우 황정음 씨가 결혼 4년 만에 이혼 소식을 전했습니다. 나도 내가 싫어져 너를 볼 수가 없어. 지난 2001년 걸그룹 슈가의 리더로 데뷔해 얼굴을 알린 황정음 씨는 데뷔 3년 만인 2004년에 걸그룹 슈가를 탈퇴한 후 곧바로 배우로 전향했는데요. 그로부터 5년 뒤 M채널의 연예 리얼리티 프로그램과 시트콤 지붕 뚫고 하이킥에 출연해 특유의 애교 넘치는 말투로 주목을 받은 이후 오빠 한 번도 내가 계산해 본 적 없어. 1,000원어치도 팔아요? 출연하는 작품마다 대박을 터뜨리며 믿고 보는 황정음이라는 수식어와 함께 주연급 배우로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러던 2016년 2월 사업가 이본 씨와 결혼한 이후 이듬해 8월에는 등남의 기쁨까지 누리며 행복한 결혼 생활과 연기 활동을 병행해왔던 황정음 씨가 최근 결혼 4년 만에 갑작스런 파경 소식을 전해 충격과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황정음 씨의 파경을 둘러싼 풍문의 진실과 숨겨진 이야기까지 풍문쇼에서 자세히 알아봅니다. 9월 3일 한 언론 매체에서 보도를 했는데요. 바로 전날 이 황정음 씨가 수원지방법원에 이혼 조정 신청서를 제출해서 4년 6개월 만에 이 프로골퍼 출신 사업가와 파경을 맞게 됐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네. 이 황정음 씨 소속사는 이에 대해서 곧바로 인정을 하면서 원만하게 잘 협의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특히 우리가 좀 놀랐던 게요. 이혼 조정 신청서를 제출한 날이 드라마 그놈이 그놈이다 종영 바로 그 다음 날이더라고요. 작품을 끝내자마자 이혼 조정 신청서를 제출한 그 이유가 있을까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타이밍이죠. 네. 그러니까 드라마 방영 중에 이혼 조정 신청서를 제출을 하게 되면 자신의 이혼에 아무래도 이목이 쏠리게 되고 드라마에 대한 평가는 좀 뒷전으로 밀릴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프로인 황정음 씨가 이것을 모를 리가 없고 또 그렇기 때문에 드라마를 위해서 종영 후인 다음 날 이제 이혼 조정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보통 같은 작품을 하다가 뭐 열애를 하든지 아니면 결별을 하게 되면 기자가 그 촉을 딱 알고 소속사에 물어보잖아요. 그럼 보통은 거의 100이면 100, 종영 후까지 혹은 저희가 드라마가 언제쯤 끝나니까 이때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마찬가지로 황정음 씨 역시 그 전에 드라마 방영 전에 이혼 조정 신청서를 내게 되면 좀 작품에 피해가 갈 수 있다라는 판단 때문에 이후에 제출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이 드라마가요, 코로나19 때문에 방영 종방이 좀 늦춰졌어요. 그런 게 결과적으로 볼 때는 종영하자마자 바로 낸 게 황정음 씨는 미리 좀 준비를 하고 있었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배우로서 활발하게 활동하던 상황에서 전해진 소식이라 많은 분들이 더욱 놀라셨을 것 같은데요. 이혼 사유에 대해서 정확히 알려진 부분이 있나요? 네, 말씀하신 대로 황정음 씨 측 같은 경우에는 이 이혼 기사가 날 거라는 거를 미리 예측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보도된 지 10분 만에 완전히 정제된 이 입장 발표가 있었거든요. 저도 전화를 해봤는데 일단 이혼 조정 신청서를 제출한 건 맞다. 그런데 이혼 사유나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개인 사생활이니까 밝힐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모든 매체에 똑같은 입장을 발표를 했어요. 보통은 이혼 사유로 이제 흔하게 뭐 성격 차이라는 이제 말을 하기도 하잖아요. 근데 그것조차 이제 언급을 하지 않으니까 오히려 의혹이 더 커지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저는 특히 이 남편분 어떤 분인지 알려진 게 많이 없어서 궁금한데 어떤 분인가요? 그 황정민 씨의 남편 이모 씨는 일단 2살 많은 올해 40살로 지금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178의 뭐 다부진 체격에 배우 천정명 씨를 닮아 좀 훈훈함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현재는 뭐 아버지가 운영 중인 철강 회사 자회사죠. 철강 부품 제조업체의 대표를 맡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이모 씨는요, Y대학교 골프학과를 졸업했고요. 2006년에 전국 대학연맹에서 우승한 뒤에 프로골퍼로 데뷔를 했습니다. 선수 활동 당시에 다들 타이거 우즈 아시죠? 네. 타이거 우즈의 코치인 행크 해니로부터 직접 골프를 배웠다고 하고요. 프로골퍼 이력을 바탕으로 2007년부터는 일본에서 골프 매니지먼트를 운영하기도 했습니다. 이모 씨는 스포츠 관련 사업을 해오다가 지난 2013년부터 아버지로부터 경영 수업을 받았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05년에 설립된 아버지 회사의 자회사인 G사의 대표직을 맡게 됐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황정음 씨의 남편분은 골프 선수 출신인 사업가인 거네요. 네. 그렇다면 그 두 분이 처음 인연이 된 곳은 골프 모임 이런 곳인가요? 그렇지는 않고 두 사람 사이에는요, 배우 한설아 씨가 있어요. 한설아 씨는 평소 황정음 씨랑 친분이 돈독한데 이 배우가 2014년에 프로골퍼 출신인 박창준 씨랑 결혼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골프 관련된 이런 인맥들이 쌓였겠죠. 이후 황정음 씨에게 자연스럽게 이 씨를 소개를 해줬다고 합니다. 두 사람의 열애 보도가 기억이 나요, 저는. 당시 이제 황정음 씨가 드라마 그녀는 예뻤다로 정말 엄청난 인기를 누리고 계실 때 결혼 발표를 하셨는데 한설아 씨 부부하고 동반 데이트, 더블 데이트를 하는 거를 사진과 함께 열애 보도가 확 됐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네, 맞아요. 네, 맞습니다. 지난 2015년 12월에 한 매체가 서울 연희동의 한 중식당에서 이모 씨의 34번째 생일을 축하하는 이 두 사람의 모습을 공개를 하면서 열애설이 본격적으로 불거지게 됐는데요. 이 자리에는 이들을 묶어준, 그러니까 오작교 역할을 해준 한설아 씨 부부 등 다수의 지인이 함께 있었고요. 황정음 씨와 이모 씨 같은 경우는 이 사진이 정말 화제가 됐었던 것이 둘 다 이렇게 딱딱질 손을 끼고 주변을 전혀 의식하지 않고 눈에는 하트가 막 뿅뿅뿅 나오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거침없이 데이트를 즐기는 모습을 보고 두 사람이 정말 사랑하는구나, 정말 뭐 사랑하는 연인의 모습이구나라고 알 수가 있었죠. 제가 듣기로는 황정음 씨가 엄청 솔직한 성격이어서 그 열애설이 보도되자 평소 성격대로 곧바로 인정했다고 들었는데. 네, 지인들 말에 따르면요. 황정음 씨는 방송에서 보이는 이미지 그대로라고 해요. 굉장히 쾌활하고 솔직한 성격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열애설이 이 이모 씨와 열애설이 보도됐을 때도 곧바로 이 열애설을 인정을 했었거든요. 실제로 이 2015년 9월부터 연인 관계가 됐고 열애 6개월 만인 2016년 2월 비공개 결혼식을 치렀습니다. 황정음 씨는 결혼한 이듬해 8월 아들을 출산을 했고요. 행복한 결혼 생활을 SNS에 과시하기도 했습니다. 이 남편분하고 두 분이 같이 야구장에 가기도 하고 뭐 승마를 즐기기도 하고 골프도 같이 하고요. 취미 생활을 함께 공유하는 모습을 SNS에 보여줬었는데요. 한 방송에서는 남편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너무나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해서 이목을 끌기도 했습니다. 다정한 모습을 자주 보여왔던 만큼 갑작스러운 황정음 씨의 파경 소식에 많은 풍문들이 제기되기도 했는데요. 자,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6월 28일 날 황정음 씨가 자신의 SNS에 남산타워 배경으로 남편으로 추정되시는 분하고 다정하게 이제 데이트 사진을 찍어서 올렸어요. 그런데 이걸 보고 이제 누리꾼들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아니, 불과 2개월 사이에 어떻게 이 무슨 일이냐, 이혼할 수 있는 거냐, 2개월 전에 다정했지 않았냐, 막 지금 계속해서 의문을 품고 있는 거예요, 사실. 황정음 씨의 행보를 보면은요, 올해 초에 J채널 쌍가포차에 먼저 출연을 했고 곧바로 K채널 그놈이 그놈이다에 출연을 했거든요. 주연 배우가 이 미니 시리즈 2편을 연달아 찍는다는 게 사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보통 휴식기를 갖기 때문에 이렇게 스케줄을 잘 잡지도 않는 편이거든요. 지금 이제 결과론적으로 보는 거긴 한데 본인의 그런 개인적인 아픔을 이렇게 일로써 잊기 위해서 더욱더 일에 매진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부부간의 일은 당사자 아니면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는 좀 마음이 아픈 게 황정음 씨가
그 촬영을 하는 도중에 작품 활동하는 도중에 이혼의 결정을 내리기까지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런 생각이 먼저 듭니다. 예. 네, 황정음 씨의 이 이혼 조정 신청이 알려지자 드라마 그놈이다 종영 후에 가졌었던 이 미디어 인터뷰가 또 화제를 모으고 있는데요. 일단 이 드라마에서 황정음 씨가 맡은 역할이 비혼주의자 서윤주 역할이에요. 그래서 비혼식을 하면서 이런 대사를 합니다. 남편 말고 나 자신을 내조하려고요. 자식 말고 내 꿈에 희생하면서 평생 사랑할 사람 찾아 헤매는 대신 평생 내가 하고 싶은 일이랑 동고동락하면서 그렇게 한번 살아보려고요. 라는 대사가 있어요. 근데 이 대사가 가장 공감이 갔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 많은 대사들 중에서. 이를 두고 후에 누리꾼들이 이혼에 대한 신경을 드러낸 것이 아니냐. 워낙 솔직한 성격이다 보니 인터뷰를 하다가 솔직한 이야기가 나온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나 자신을 먼저 챙긴다. 뭐 이런 의미네. 공교롭게도 또 이런 인터뷰가 있었네요. 네, 황정음 씨가 미리 이 홀로서기를 좀 준비했다라는 풍문이 있었어요. 다름 아닌 지난 6월에 한 매체에서 황정음 씨가 이 서울 이태원동에 위치한 단독주택을 본인만의 명의로 샀다라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이 단독주택이 지하 1층, 지상 2층으로 구성된 3층짜리 건물인데 이 시가가 46억 5천만 원에 해당하거든요. 그런데 이 단독주택을 본인의 명의로 샀어요. 이 황정음 씨 주택이 위치한 이곳이 뭐 이영애 부부, 김태희 비 이제 부부 그리고 박명수 부부가 살고 있는 굉장히 유명한 동네예요, 사실. 여기가 이제 한강이 앞으로 보이고 뒤에 남산이 보이는 전망이 굉장히 좋고 여기가 일단 뭐 어디 가기도 편하고 그리고 사생활 보호가 잘 돼 있고 특히 여기가 교육 환경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황정음 씨가 4살배기 아들이 있으니까 그거를 고려해서 여기를 구입한 게 아닐까. 현재는 이곳에서 생활 중으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저는 과거에 그 한 예능 프로그램에서 황정음 씨가 통장 잔고를 공개했던 게 기억이 나요. 맞아요. 기억나요. 그때 얼마였는지 기억나요? 뭐, 100 얼마. 몇백 원밖에 400 얼마가 400만 원 뭐 이런 게 아니라 487원이었어요. 맞아. 그래가지고 500원이 안 되네요. 예, 많은 사람들이 충격적이었는데 이제는 뭐 46억 5천만 원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계시네요. 대박이네. 더 대박인 거는 제가 알아봤는데 또 황정음 씨가 소유한 부동산이 그것뿐만이 아니더라고요. 지난 2018년 3월에 황정음 씨가 어머니와 공동 명의로 강남구 신사동에 있는 지하 1층 그리고 지상 6층짜리 건물을 62억 5천만 원에 매입을 했는데요. 주변 부동산을 통해서 알아본 결과 황정음 씨의 건물은요. 압구정역에서 300m 정도 떨어진 골목에 위치를 하고 있다고 해요. 흔치 않은 60억 원대 건물로 지금 현재 20억 원 정도 오른 80억 원대 건물로 추정이 된다고 합니다. 이곳의 월 임대 수익도요 8,400만 원 선으로 예상이 된다고 하고요. 황정음 씨는 이 이태원 주택을 포함해서 현재 120억 원대 이상의 부동산 자산을 가진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사실 뭐 이태원 부동산이 굉장히 비싸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또 못지않게 비싼 곳이 압구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머니랑 2018년에 공동명의를 했다는 건 결혼 중에 구매를 한 것 같은데 명의를 잘했네요. 네. 그리고 그러면 진짜 황정음 씨가 이태원 주택을 구입했다라는 것은 진짜로 이혼 이후를 준비하는 그 과정이 아니었을까. 이 주택 매입 보도가 나온 게 6월이거든요. 근데 등기부 등본상으로 보면은 5월에 매입을 했어요. 근데 이 부동산이라는 게 자기가 사고 싶을 때 아무 때나 살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쵸. 내가 원하는 매물이 원하는 시기에 나오는 것도 아니고 특히 이태원 이 지역은요. 매물이 잘 안 나오는 지역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런 일이 있으니까 미리 사두겠다? 이거는 조금 억지스러운 주장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본인이 원래 이쪽 지역에 관심이 있어서 바라보던 찰나에 적당한 매물이 나왔고 그때 계약을 했는데 후에 이렇게 이혼 보도가 나오면서 혹시 이혼을 준비한 게 아니냐라는 말이 붙게 된 게 아닌가 싶어요. 네, 그래서 현재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황정음 씨의 이혼에 대해서 남편 이모 씨의 이 사업 실패설로 인한 것이 아니냐라는 추측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이 부분은 연예인과
사업가가 결혼을 했을 때 그리고 이들이 이혼을 했을 때 가장 먼저 나오는 설이기도 해요. 사업 실패설. 그래서 이모 씨가 운영 중인 회사를 좀 알아봤습니다. 지난해 기준에 연 매출이 72억 원이에요. 대기업에 비하면 작지만 아주 실속 있다, 알짜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꾸준히 매출이 상승하고 있는 철강 기업이기 때문에 그리고 대외적으로 이 기업의 변화가 없기 때문에 사업 실패설이 맞다라고는 이야기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황정음 씨 이혼에 대해서 풍문이 굉장히 많은데 이 황정음 씨가 결혼 생활에 대해서 이제 인터뷰를 한 게 있어요. 네. 어떤 말을 했냐면 부부싸움을 하면 나는 말하고 다 푸는데 남편은 오래 간다. 내가 애교를 부려도 화가 안 풀리더라라고 결혼 생활에 대해서 얘기를 한 적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누리꾼들이 황정음 씨는 직설적이고 이제 그 남편은 약간 꿍하고 성격 차이 때문에 결국 헤어진 게 아닐까라는 추측을 막 하는 거죠. 황정음 씨 애교가 장난이 아니잖아요. 진짜 너무 보고만 있어도 진짜 너무 귀여워 이런데 그 애교로도 안 풀리는. 근데 화났을 때 애교 화났을 부리면 때 그런가요? 네. 체질이죠. 스타일이 다른 거죠. 부부 관계는 사실 둘밖에 몰라요. 특히 이혼이라는 건요. 두 사람이 맞지 않아서 헤어지는 거기 때문에 두 사람이 생각하는 이혼 사유 역시 다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결과적으로 볼 때 둘이 직접 얘기하지 않는 이상 나머지 얘기들은 다 풍문이나 추측에 불과합니다. 다만 제가 하나 느끼는 거는 황정음 씨가 비교적 이 이혼을 담담히 받아들이고 잘 준비를 했다는 느낌이 들어요. 왜냐면은 황정음 씨가 원래 이 드라마가 끝나고 8월 24일, 25일 양일간 기자들하고 만나는 인터뷰가 준비가 돼 있었어요. 저는 25일 날 이 인터뷰에 참가하기로 돼 있었는데 코로나19가 2단계로 격상되면서 취소가 됐어요. 그럼 아까 앞서 언급됐던 인터뷰는 뭐냐? 서면 인터뷰였어요. 서면 인터뷰 같은 경우는요. 주어진 질문에서 본인이 하고 싶지 않거나 민감한 내용은 빼면 되거든요. 근데 기자들을 만나는 자리에서는 분명히 가족에 대한 질문, 남편에 대한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런데 본인이 이틀 동안 수십 명 기자를 만난다는 얘기를 했다는 거는 그 당시에 만약에 정말로 이루어져서 질문이 갔으면 황정음 씨가 어떤 대답을 내놨을지도 되게 몹시 궁금한 지점인데 적어도 자기 개인적으로 이런 큰 개인사를 준비하면서도 기자들과 언론과 소통할 정도의 마음가짐이었다는 거는요. 황정음 씨가 꽤 담담하게 이번 일을 준비해 왔다라고 좀 느껴지는 부분이에요. 네. 그러네요. 자, 이혼 사유와 함께 양육권과 재산 분할에 대한 궁금증도 함께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알려진 게 있나요? 이혼 사유와 마찬가지로 아이는 누가 키울 것인지 재산 분할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알려진 바가 전혀 없습니다. 단 황정음 씨의 소속사에서 원만하게 이혼 협의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내용을 발표했는데요. 이걸 봐서는 재산 분할보다는 아무래도 양육권 문제가 좀 더 이슈이지 않을까 싶어요. 네. 이혼할 때 재산 분할로도 부부 사이에 좀 다툼도 있고 싸움을 벌이지 않습니까? 근데 황정음 씨가 워낙에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기 때문에 그 양육권에 대한 합의점을 찾는데 노력을 많이 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이제 부모에게 양육권이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특히 이제 이혼 시에 아이의 양육권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이 경제권을 보거든요, 사실. 그래서 이제 많은 누리꾼들이 황정음 씨가 갑자기 드라마를 2편 연속으로 한 게 혹시 양육권에 대한 경제권을 내가 가지고 있다, 아이를 내가 키울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한 위험이 아닌가라는 얘기가 나돌고 있습니다. 네. 이건 정말 조금 과장된 소문이라는 생각이 드는 게 황정음 씨 돈 많잖아요. 아까 우리가 얘기했지만 2018년에 압구정동에 그 62억짜리 건물을 샀다고 했고 그리고 이태원 단독주택까지 합치면 부동산 재산만 100억이 넘는 거니까 지금 양육권을 증명을 해야 할 이유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경제적 능력은 충분히 이미 증명이 되어 있고 아마도 입장에서 보건대 이게 갈등의 씨앗이 조금 보이는 입장이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두 사람은 갈등이 많이 보이지는 않는 것 같아요. 원만하게 협의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거 보면은 양육권이든 재산 분할이든 좀 원만하게 말 그대로 협의되지 않을까 추측이 됩니다. 저는 김지현 기자 의견에 좀 동의하는 게요. 이혼은 두 종류거든요. 협의 이혼 혹은 재판상 이혼. 근데 이혼 조정 신청서는요. 협의 이혼이 아니라 재판상 이혼으로 가기 직전 단계예요. 재판을 받기 전에 먼저 조정을 해주면은 조정안을 받아들이면 끝나거든요. 근데 대다수의 연예인 부부들이요. 이혼 조정 신청서를 냅니다.
그 이유는요. 협의 이유는요. 숙려 기간을 갖고 두 사람이 반드시 법원에 출두를 해야 돼요. 근데 이혼 조정 신청서를 내면은요. 대리인을 통해서 모든 게 가능합니다. 근데 보세요. 연예인들이 법원에 갔을 때 분명히 기자들이 알고 앞에 사진을 찍을 텐데 톱스타들 입장에서는요. 이혼 재판 때문에 조정 때문에 갔다가 사진 찍히는 게 굉장히 이미지 안 좋을 수 있고 특히 황정음 씨는 CF를 찍는 스타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꺼려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둘이 어느 정도 원만하게 얘기는 된 상태에서 세부적인 부분을 대리인을 통해서 마무리 짓기 위해서 그래서 재판상 이혼 직전인 이혼 조정 신청서를 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황정음 씨가 그런데 올해 2작품이나 할 만큼 활발하게 활동을 하셨잖아요. 네. 그런데 이번 파경으로 인해서 활동에 영향이 미치지 않을까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고 계시거든요. 네, 실제로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황정음 씨의 이야기를 조금 들어볼 필요가 있지만 종영 인터뷰밖에 보지 못하니 저희가 이 부분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두 드라마를 연달아 촬영해서 재충전의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동안 못 읽었던 책도 읽고 운동도 하면서 발전한 모습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라면서 좋은 연기와 좋은 작품으로 돌아오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휴식기를 갖겠다고 일단 공식적으로 아예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당분간의 연기보다는 뭐 육아라던가 휴식에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저도 사실은 이렇게 공식 입장을 먼저 밝힌 게 참 좋은 선택이었다고 생각이 드는 게 이혼 소식이 알려지고 나서 만약에 뭐 한동안 작품을 하지 않게 되면 나는 쉬는 건데 남들이 봤을 때는 이제 작품 안 들어가나 봐. 이제 작품이 안 들어오나 봐. 뭐 이런 오해할 수 식으로 있죠. 잘못된 소문이 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러면 사실 그 부분도 배우 입장에서 소속사 입장에서 굉장히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애초에 내가 먼저 그냥 전 휴식기를 갖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주면 뭐 보는 사람들도 그래 원래 뭐 이혼도 이혼이지만 휴식기를 본인이 갖겠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 좀 더 이런 시선이 가능하거든요. 저는 이 소속사와 황정음 씨가 이렇게 공식 입장을 먼저 낸 거 굉장히 잘한 선택이라고 봅니다. 네, 뭐 여러 활동을 하고 또 이제 연기력을 인정을 받은 우리 황정음 씨 본인이 얘기한 대로 충분한 휴식을 가진 뒤에 빠른 시일 안에 다시 좋은 연기 보여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자, 황정음 씨의 파경 소식이 전해지자 같은 슈가 멤버였던 배우 박수진 씨에 대한 궁금증도 제기되고 있는데요. 배용준 씨와 결혼할 당시 한국은 물론 뭐 일본에서도 떠들썩했었죠. 용사만 나죠. 두 사람의 결혼 발표가 날 때 당시가 똑똑하게 기억이 나는 게 박수진 씨가 결혼한다는 것도 놀라운데 상대자가 맞아. 연사가 배용준 씨라는 거가 더 놀랍고 너무 뜬금없었어요. 너무 놀랐어요. 아니 갑자기? 네, 박수진 씨는 2015년 7월에 윤사마 배용준 씨와 결혼식을 올렸는데 벌써 두 사람이 횟수로 6년차 부부더라고요. 근데 저도 기자 생활 하는 동안 두 사람의 열애설은 유독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두 사람이 연애를 하고 있는 것조차 몰랐거든요. 그래서 정말 많이 놀랐었고 실제로 2015년 5월에 열애 사실이 밝혀진과 동시에 결혼 사실까지 알렸어요. 네. 그래서 더더욱 놀랐던 열애설이 아닌가 싶고요. 또 윤사마가 또 어떤 분입니까? 일본에서 대단히 인기가 많아요. 그래가지고 일본 팬분들이 그때 다 눈물을 흘렸다고 대성통곡했대요. 대성통곡했다고 전해졌잖아요. 당시에 이제 일본 그 아주머니 분들이 아이들 도시락을 안 싸주고 그냥 보냈다고 기사가 났어요. 맞아요. 진짜로. 진짜 기사 났어요. 배용준 씨 그 결혼설 때문에 아이들 도시락도 까먹을 정도로 충격을 받았다. 기사가 났어요. 저도 그 기사 봤어요. 한국에 와서 좀 윤사마를 만나러 왔는데 좀 벌써 결혼식에 좀 가셔서 좀 슬퍼요. 윤사마 결혼 축하드려요. 배용준 씨랑 이제 박수진 씨의 결혼 소식을 들었을 때 두 분이 작품 활동을 같이 한 적이 있었나?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두 분이 어디서 처음 만났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어디서 처음 만났나요? 두 사람이 같이 작품을 한 건 아니고요. 당시 2014년 박수진 씨가 전 소속사와 계약이 끝난 상태였어요. 그래서 새로운 소속사를 찾고 있었는데 친한 동료 배우였던 왕지혜 씨가 당시 배용준 씨가 대표로 있던 소속사를 소개를 시켜줬습니다. 그렇게 해서 두 분이 그때 만나게 된 거죠.
네, 두 사람이 이제 연인으로 발전할 수 있는 결정적인 만남이 있습니다. 2015년 2월 설 명절을 맞아서 이제 소속사 식구들 이제 밥을 사주는 그런 자리였어요. 이때 이제 당시 소속 배우였던 박서준 씨를 비롯해서 뭐 다른 연기자분들, 직원분들이 여기서 식사를 함께 했는데 요때 이제 배용준 씨하고 박서준 씨하고 서로 호감이 조금씩 가면서 찌릿찌릿하면서 이 계기로 해서 연인으로 발전하게 된 겁니다. 한 가지 오해가 있는데 우리 박서준 씨가 그 식사 자리에 함께 있어서 두 사람의 어떤 오작교가 박서준 씨가 아니냐라는 소문이 불성했었는데 박서준 씨 입장을 냈습니다. 두 사람의 큐피트가 아니다. 라고 자기는 정확하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후에 두 사람이 아주 급속도로 이렇게 친해지게 된 그 계기가 뭐가 있을까 또 궁금해지거든요. 그 결정적인 계기는요. 취미가 맞았다고 해요. 어떤 취미요? 사실 박수진 씨 같은 경우는 이런 먹방 프로그램을 통해서 많이 모습을 보였는데 특히 와인 애호가로 유명하대요. 그런데 배용준 씨가 되게 유명한 와인 만화 신의 물방울이라고 있어요. 알아요. 이 만화를 드라마화하면서 주인공으로 배용준 씨가 거론이 됐었거든요. 당시 실제로 어느 정도 진행이 되면서 와인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와인에 대해 해박했던 거죠. 둘이 이 와인에 대한 얘기를 계속 같이 나누고 함께하면서 돈독한 관계를 맺었다고 해요. 와인 서로 마시면서 그럴 수 있겠다. 교집합이 있어야 돼. 그렇죠. 근데 이제 서로 호감이 이제 급상승해가지고 취미가 같으니까. 그치. 막 눈을 쳐다보면서 그걸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공통 관심사에 대해서. 둘 다 또 선남선녀잖아요. 그 둘이 쳐다보고 있는데 박수진 씨가 또 오죽 예쁩니까? 똘망똘망한 눈에 뽀얀 피부에 인형같이 생긴 입으로 이렇게 쫙쫙쫙 얘기하면은 배용준 씨가 그냥 눈에서 뿔이 뚝뚝뚝뚝 떨어지면서 이제 두 분이서 이렇게 연애를 하니까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저 같은 여잔데도 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와인 같이 마시면서. 와인 좋아하시죠? 전 소주 애호가분들. 네. 저도 공통 관심사를 소주로. 접근성이 좋은데. 네, 아는 게 아닐까요? 뭐 좋아하세요? 저는 술 안 마십니다. 접근 차단. 대단하다. 참여합니다. 네, 배용준 씨가 박수진 씨를 보는 이 눈에 꿀이 뚝뚝 떨어지는지 안 떨어지는지는 이 사진을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아이고. 떨어져. 그림 같아, 그림 같아. 아이고. 꿀 떨어져. 영화 포스터 같지 좋아 않아? 죽네요. 좋아 죽네. 아니 그리고 이게 뭐 누가 그냥 찍어준 사진이 아니라 웨딩 화보 같은데요? 너무 잘 나왔어. 사진. 웨딩 화보죠? 화보죠? 이 사진이 사실은 웨딩 화보가 아니라 배용준 씨가 자신의 SNS에 직접 올린 프로포즈를 하는 그 순간을 담은 그 사진입니다. 사실 배용준 씨가 박수진 씨에게 청혼을 하려고 했는데 이때 당시에 메르스가 유행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따로 장소를 구하기보다는 성북동에 위치한 자신의 집에서 정말 친한 지인들을 모아서 그들 앞에서 이제 프로포즈를 하게 된 건데요. 박수진 씨에게 다이아몬드 반지를 끼워주면서 교제 100일 만에 로맨틱한 이런 청혼을 했다라고 합니다. 정말 아주 푹 빠져있는 두 사람은요, 결혼도 굉장히 빠르게 진행을 했습니다. 열애를 시작하고 5개월 만인 2015년 7월 27일 오후 6시예요. 서울 광장동에 위치한 호텔 예식장에서 양가 친척과 지인 그리고 동료 연예인 등 150여 명을 초대해서 비공개로 웨딩 마치를 올렸는데요. 이날식은 1, 2부로 나눠서 진행이 됐다고 하고요. 특히 결혼식 2부에서 배용준 씨는요, 하객 앞에서 신부에 대한 영원한 사랑을 맹세하는 내용의 편지를 낭독하고요. 또 프로포즈 동영상까지 준비를 하셨다고 해요. 박수진 씨가 정말 큰 감동을 받았다고 하는데 이 모든 것이 박수진 씨에게는 비밀로 진행이 됐다고 합니다. 배용준 씨가 이런 거 막 준비하는 게 그림이 안 그려져. 상상이 안 되죠. 상상이 안 돼. 네. 박수진 씨하고 배용준 씨 하면은 그 결혼식에서 잊혀지지 않는 동영상이 있어요. 뭔지 알 것 같아요. 피로 현장에서 두 분이서 함께 춤을 췄던 장면이 있어요. 다 한 번쯤은 보셨을 텐데. 세상에 둘만 있다, 둘만 있어. 진짜 부럽다. 둘만의 세상이네요, 정말. 그래요, 예.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박수진 씨가 결혼 후에도 활발하게 활동을 하실 줄 알았어요. 맞아요. 왜냐면 박수진 씨가 결혼 전에 테이스트 로드 MC이자 먹방 여신 맞아요. 하셨잖아요. 그런데 결혼 이후에
방송이 완전 뜸하세요. 네, 박수진 씨가 사실 결혼 후에 바로 활동을 안 한 건 아니에요. 결혼 직후에 이 요리 고수와 함께 음식을 배우는 옥수동 수제자라는 그 예능 프로그램을 한 적도 있고 또 주부들의 워너비 스타의 일상을 보여주는 마마랜드라는 프로그램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정말 박수진 씨가 방송 활동은 물론 SNS 활동까지 완전히 멈춘 때가 있었는데 제가 알기로 박수진 씨가 이 배용준 씨랑 결혼하고 나서 SNS 간접 광고 단가가 정말 손에 꼽힐 정도로 가장 비싼 그 스타 중에 한 명이었거든요. 근데 그 모든 수익을 포기하고 전부 다 이 활동을 접은 적이 있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가장 큰 좀 영향을 줬던 사건이 있었던 것 같아요. 바로 첫째 출산 이후에 불거진 유명인 특혜 논란이었습니다. 박수진 씨가 첫 아이를 출산한 건 2016년 10월이었어요. 근데 이 논란이 불거진 건요. 1년 후인 2017년 11월이었어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유명 연예인 부부 아기 특혜 논란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는데 그 내용을 소개해드리면요. 배우 박수진 씨가 지난해 첫 아이 출산 후 조부모와 함께 아이를 면회하거나 박수진 씨의 매니저가 간호사에게 간식을 건네는 등 신생아 집중치료실에서 금지된 행동을 일삼았다고 비판을 했습니다. 네. 금지된 행동이긴 하지만 뭐 면회를 하거나 간호사에게 간식을 주는 일 이게 유명인의 혜택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추가 폭로글이 또 이어집니다. 아기가 작고 위급한 순서대로 인큐베이터가 구분되어 있고 상태가 호전되고 커갈수록 셀을 옮겨가는 시스템인데 박수진 씨는 태어날 때까지 A셀에 있었다라는 추가 폭로글이 달리면서 출산 특혜 논란에 휩싸이게 된 거죠. 네. 산모들은 뭐 몸도 몸이지만 심리적으로 또 굉장히 예민할 때거든요. 그래서 아마 같은 일이 발생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에 뒤늦게나마 글을 올린 게 아닌가 싶은데요. 이런 논란에 대해서 박수진 씨는 입장을 밝힌 바 있나요? 네, 박수진 씨는 SNS에 자필 편지로 자신의 입장을 밝혔는데요. 최근 인터넷상에서 제기되고 있는 문제들에 대해 사과를 드리고 사실과 다르게 왜곡된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한 사실을 말씀드리고자 글을 쓰게 됐습니다. 라면서 매니저의 동행과 음식물 반입은 반입이 가능한 구역까지만 하였으며 중환자실 내부로 매니저가 동행하거나 음식물 반입을 한 사실은 없습니다. 라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부모님이 함께 동행한 것은 사실이며 첫 아이가 세상에 조금 일찍 나오게 되다 보니 판단력이 흐려졌고 올바른 판단을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라고 전했습니다. 네. 이후에 박수진 씨가 아이를 낳은 S병원에서도 입장을 내놓았는데요. S병원 측은 의료진 판단 아래 조부모도 출입이 가능하다며 연예인 특혜는 없었다고 단호하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사과를 하고 병원에서도 어떻게 보면은 오해를 푸는 입장을 발표를 했네요. 네. 자, 지난 7월 슈가의 또 다른 멤버인 아유미 씨가 박수진 씨와 여전히 돈독한 사이라고 언급하면서 한 차례 화제를 모았었는데요. 현재 박수진 씨의 근황에 대해서는 알려진 게 있나요? 네, 박수진 씨 같은 경우는 특혜 논란 이후에 뭐 SNS를 비롯해서 어떤 활동도 하고 있지 않아요. 한 개의 피드도 올리지 않았고요. 2018년 4월에 둘째 딸을 출산했다라는 근황 이외에는 정말 아무 소식도 알려지지 않았는데 소속사가 키이스트잖아요. 전화해서 물어보면은 답변이 몇 년째 계속 똑같아요. 글쎄요, 저희도 모르겠어요. 근데 아마도 활동을 안 하지 않을까요? 라고 두 사람에 대한 의견이 같아요. 근데 이 정도로 소속사가 말을 하는 걸 보면은 활동 계획이나 의지가 전혀 없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키이스트를 검색을 해보면 소속 배우의 예전에는 배용준 씨 이름이 기재가 되어 있었었는데 이제는 기재가 안 돼 있어요. 그리고 박수진 씨도 아예 활동을 안 하지 않을까. 사실 배용준 씨 같은 경우는 배우라기보단 이제 사업가로 완전히 전향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팬들 입장에서는 진짜 너무 아쉬워요. 두 분 다 너무 보고 싶은데. 제 생각에는 만약에 박수진 씨가 컴백을 하게 된다면 아마도 요리 관련이 아닐까라는 생각은 들어요. 왜냐하면 제가 가장 근래 들었었던 것이 요리 수업은 그래도 뭐 듣고 있더라고요. 뭐 지인분들과 함께 요리 수업이 있으면 그것은 가고 그리고 육아에 굉장히 힘을 쏟고 있다라고 지인분이 전해주셨습니다. 네. 걸그룹 슈가 출신 멤버들의 근황 얘기를 하다 보니까 함께 활동했던 다른 멤버들은 다들 잘 지내고 있는지 궁금해지는데요. 항상 나의 곁에 있어줘.
약속해. 깜짝이야. 아유. 네. 잘하시네요. 예. 걸그룹 하면은 뭐니 해도 대한민국의 거의 교과서죠. 예. 핑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약속해줘. 예. 제가 또 핑클에 대해서 조사를 해봤는데, 네. 예. 뭐 또. 갑자기? 자, 핑클. 1998년 5월 이효리, 옥주현, 이주, 성유리 4인조로 결성된 그룹입니다. 예. 핑클하면은 이제 내 남자친구에게 블루레인, 루비, 영원, 나우 등 다 히트곡이에요. 맞아. 이름만 들어도 제목만 들어도 이제 그 댄스와 멜로디가 생각날 만큼 수많은 히트곡을 탄생시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걸그룹 사상 가장 많은 최초라는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요? 먼저 걸그룹 최초 단독 콘서트 개최, 걸그룹 최초 예능 메인 MC, 걸그룹 최초 DVD 발매, 아이돌 그룹 최초 드라마 OST 참여, 심지어 걸그룹 최초 북한 평양까지 방문했습니다. 맞아. 이효리 씨 갔잖아요. 뭐 이런 것만 들어도 거의 뭐 레전드 그룹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요즘 우리 누나들 어떻게 지내시나요? 그 핑클은 2002년 4월 4집 활동으로 이제 그 그룹 활동을 중지는 됐고 개개인이 활동이 시작됐어요. 네. 이효리 씨는 뭐 다 알겠죠. 솔로 앨범 내고 예능 활동하시고 뭐 이진 씨하고 성유리 씨는 연기자로 활동 중이고 네. 옥주현 씨는 이제 뮤지컬을 이제 활동하고 계는데 각자의 뭐 자리에서 그냥 독보적인 뭐 존재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다가 지난해 J채널이었죠. 예능 프로그램 캠핑 클럽으로 14년 만에 뭉쳐서 정말 팬들에게 뭉클함을 줬죠. 네. 저도 그 프로그램 봤는데 너무 반가운 거예요. 맞아요. 오랜만에 보니까. 근데 세월이 그분들을 비껴갔는지 그대로시더라고요. 이모가. 아직도 요정이시더라고요, 보면은. 근데 이제 제가 거기서 놀란 건 이분들이 하는 토크가 그 요정들의 토크가 우리가 평소 때 상상할 수 없었던 우리 요정들의 토크가 아니라 거의 그냥 29금 유부녀 토크를 하셔가지고 저희가 다 놀랐었죠. 너무 예. 솔직해서. 네, 맞습니다. 현재 핑클은 뮤지컬 배우로 활동 중인 옥주현 씨를 제외하고 나머지 3명의 멤버들이 모두 다 시집을 갔는데요. 가장 먼저 테이프를 끄는 멤버는 이 리더. 이효리 씨입니다. 이효리 씨는 2011년 11월부터 공개 연애를 했었던 4살 연상의 싱어송라이터 이상순 씨와 2013년 9월 1일 결혼식을 올렸는데요. 제주시 애월읍에 위치한 자신의 집에서 양가 부모님과 최측근들만 모시고 비공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이 이효리 씨의 결혼이 하나의 또 사건이라고 불릴 만한 게 이때부터 스몰 웨딩이 우리나라에 그냥 열풍이 불기 시작했어요. 맞아요. 그리고 당시 이효리 씨가 입었던 드레스가 굉장히 화제였는데 이때 화광 너무 예쁘잖아요. 그래서 이 드레스 대체 어디 거야? 이러면서 막 기사가 난리가 났었는데 알고 보니 저 드레스가 20대 때 이효리 씨가 태국 여행할 때 산 10만 원대 옷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역시 패완얼이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달았던. 어쨌든 뭐 이효리 씨가 뭐 결혼 트렌드까지 바꿀 수 있는 영향력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아이콘이죠. 자, 이효리 씨가 결혼한 지 어느덧 8년째라고 합니다. 요즘 방송에서 공공연하게 이세 계획을 발표해서 많은 팬분들이 너무나 반기고 기대하고 있다고요. 예. 네, 이효리 씨는 지난 5월부터 M채널 놀면 뭐하니에서 이 혼성그룹 싹쓸이로 완전히 화제가 됐잖아요. 여기서 북캐릭터 린나지로 활동을 했는데 이효리 씨가 던지면 다 현실화되는 것 같아요. 우리 한번 센 언니들 한번 모아볼까라고 얘기해서 이뤄진 게 환불 원정대잖아요. 여기서는 또 리더 천옥으로 활동 중인데요. 지난 8월에는 임신 계획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산부인과에 다니고 있다고 하고요. 지금 굉장히 디테일하게 세심하게 관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조만간 좀 좋은 소식이 들리지 않을까 싶어요. 얼마 전에 그 방송 보니까 개인 방송으로 임신에 도움이 되는 요가를 이상순 씨와 실제로 영상 통화를 하면서 그 앞에서 대놓고 요가를 하시면서 부담을 막 주고 있더라고요. 이상순 씨가 너무 이러니까
진짜 임신을 준비해야 될 것 같다. 말이 씨가 됐다라면서 두 분이 굉장히 유쾌하게 진짜로 준비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러한 우리의 이효리 씨가 갑자기 SNS 계정을 조금 삭제했는데 혹시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요? 아쉬워. 사실 최근 들어서 이효리 씨의 활동을 자주 보고 있지만은 요 몇 년 사이 활동이 그리 활발하지 않았거든요. 그나마 2016년부터 SNS를 통해서 이 팬들과 개인적인 소통을 해왔었어요. 이러던 이효리 씨가 SNS를 닫는다는 건요, 나름의 큰 이유가 있는데 크게 볼 때는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 코로나19가 확산되던 지난 7월에 소녀시대의 유나 씨랑 함께 노래방에 갔다가 이 개인 방송을 켰다가 한번 논란이 된 적이 있었고 이거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이 놀면 뭐니 프로그램에서 눈물을 보이기도 했었죠. 그리고 최근에는 또 다른 부캐릭터를 얘기하면서 중국에서 활동한다면 활동명이 마오가 어떻게 했냐라고 했는데 사실 마오라는 이 단어가 이름에 들어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쵸. 근데 중국에서는 이 마오쩌둥이라는 되게 상징적인 인물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에 이 중국 네티즌들의 집중 포화를 맞았거든요. 이런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복합적인 심경으로 SNS를 닫은 게 아닌가 싶어요. 이거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이렇게 얘기는 하고 있어요. SNS를 그만하려 한다. 최근에 있었던 일 때문은 아니다라면서도요. 물론 아주 영향이 없진 않지만이라고 단서를 달았고요. 활동이 많이 없어 늘 소식 목말라하는 팬들과 소통하고자 했던 공간인데 이거 은근히 신경도 많이 쓰이고 쉽지 않다면서 활동 중단을 선언한 겁니다. 이 SNS 활동 중단 선언이 있고 그 다음 날인 9월 3일 마지막 셀카라는 의미로요. 막셀이란 단어와 마지막 사진을 올렸어요. 그리고 진짜로 9월 6일에 계정을 삭제했습니다. 아쉬워라. SNS 계정은 삭제했지만요. 이효리 씨는 현재 모바일 리얼리티 프로그램을 통해서 자신의 일상을 소개하면서 팬들과 또 다른 느낌의 소통을 하고 있다고 해요. 네. 자, 핑클 멤버 중 이효리 씨 다음으로 결혼 소식을 알린 멤버가 이진 씨였죠. 네, 맞습니다. 이진 씨는 이효리 씨보다 3년 후인 2016년 2월 20일에 결혼 소식을 알렸는데요. 미국 하와이에서 비공개 스몰 웨딩을 올렸어요. 그런데 결혼식 나흘 전에 갑자기 이런 결혼 소식을 알리게 되어서 팬들이 정말 깜짝 놀란 적이 있었습니다. 아니 근데 대체 이진 씨의 남편이 어떤 분이길래 열애 사실도 알려지지 않고 하와이에서 결혼식을 올리신 거죠? 네, 이진 씨가 올해 이제 나이가 40인데 4년 전이니까 36세 결혼식을 올렸어요. 당시 미국 금융업에 종사하는 6살 연상의 비연예인과 이 100년 가액을 맺었는데 지인의 소개로 만나서 1년간의 교제 끝에 결혼에 꼴인하게 됐습니다. 이 이진 씨의 남편이 교포는 아니에요. 근데 미국 시민권자에다가 미국에 주로 거주하면서 활동을 해왔기 때문에 한국이 아닌 하와이에서 결혼식을 치른 것으로 보이고요. 저도 직접 보진 못했는데 자상한 성품에 훤칠한 외모를 가진 훈남이라고 전해졌습니다. 이 하와이에서 결혼을 했으면은 거리도 있고 뭐 바빠서 다들 참석을 못했을 것 같은데 핑클 멤버들은 다 참석을 했나요? 그러니까 성유리 씨하고 이효리 씨는 일정 때문에 참석을 못했고 옥주현 씨는 뮤지컬 스케줄을 조정하면서까지 이제 의리를 지켰는데 이때 옥주현 씨가 이진 씨의 부모님을 직접 모시고 출국을 해서 하와이까지 데려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옥주현 씨가 결혼을 이제 보고 난 뒤에 자신의 이제 팬카페에 글을 올렸는데 결혼식도 그녀만큼이나 아름다웠답니다. 핑클 모두가 함께하지 못했지만 리더와 막내의 마음 그리고 오랜 핑키 여러분의 마음까지 제가 안고 이 뜻깊은 자리를 함께했습니다. 라는 글을 올리면서 함께하지 못한 멤버들의 애정을 드러냈습니다. 네. 근데 남편이 미국에서 근무를 하는 거면 이진 씨도 지금 미국에서 생활하고 계신 건가요? 네, 이진 씨는 남편이 근무하는 뉴욕에 이 살림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한국과 뉴욕을 오가면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진 씨가 되게 보수적인 성격이었대요. 근데 뉴욕은 좀 색다른 곳이잖아요. 근데 뉴욕에 살게 되다 보니까 이 오픈 마인드를 하게 됐다고 합니다. 본인의 성격까지 많이 바뀌었다고 해요. 오, 좋다, 좋다. 이진 씨는 핑클 활동 이후로 연기자 활동도 꽤 잘해왔는데 결혼 이후로 그 모든 생활을 접고 뉴욕에서 지내는 건 좀 팬으로서는 좀 안타깝거든요. 많은 분들이 이진 씨의 활동을 좀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을 텐데 혹시 계획은 없는 건가요? 이진 씨가 결혼 생활을 하면서 연기 생활을 접은 이유가 있었어요. 사실 다들
그렇게 오래됐어? 라고 하시겠지만 이진 씨가 핑클 활동은 이후에 연기자 생활을 10년 동안이나 했더라고요. 그리고 2014년도에 처음으로 M채널 일일 드라마 빛나는 로맨스의 주연으로 발탁이 됩니다. 그런데 이때 이진 씨가 주인공이라는 그 압박감이 너무 심했다라고 해요. 그러면서 물론 결혼 생활을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이 연기 활동이라는 부담감에서 좀 벗어나고 싶은 마음에 남편을 따라서 미국행을 택하게 됐다라고 설명을 했거든요. 당분간은 결혼 생활에만 집중을 할 것 같습니다. 네.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가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근데 이진 씨는 뉴욕에서 잘 지내고 계신 건가요? 잘 지내다가 최근에 한국에 입국을 했습니다. 그래요? 근데 이 소식이요. 굉장히 의외의 스타를 통해서 전해졌거든요. 뭐야? 누구 집? 포토바이 누구의 집 같은데 분위기가. 누구야? 교. 이진. 자, 포토바이 교라고 있죠. 저 교가 바로 다름 아닌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가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근데 이진 씨는 뉴욕에서 잘 지내고 계신 건가요? 잘 지내다가 최근에 한국에 입국을 했습니다. 그래요? 근데 이 소식이요. 굉장히 의외의 스타를 통해서 전해졌거든요. 뭐야? 누구 집? 포토바이 누구의 집 같은데 분위기가. 누구야? 교. 이진. 자, 포토바이 교라고 있죠. 저 교가 바로 다름 아닌 배우 송혜교 씨. 두 분 친하시죠? 두 분이 그 유명한 얼짱들의 성지, 산지라고 할 수 있는 은광여고 선후배사이거든요. 맞아. 우리 고등학교 시절에도 같은 동아리에서 활동하면서 친해져서 20년 넘는 우정을 이어오고 있고요. 그래서 한국에 들어왔을 때 송혜교 씨 집에서 이렇게 편한 포즈로 근황을 전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핑클의 영원한 막내 성유리 씨는 오랜 열애 기간 끝에 결혼에 꼴이 나지 않았나요? 네, 성유리 씨는 지난 2014년 6월 동갑내기 훈남 프로골퍼 안성현 씨와 열애설이 제기됐는데요. 열애설이 보도되자마자 곧바로 인정을 했습니다. 2013년 말 지인의 소개로 만나서 약 6개월 정도 열애 중이다라고 솔직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건국대학교 체육교육학과를 나온 그 남편 안성현 씨는 2005년 프로골퍼로 데뷔해서 국가대표 상비군 코치를 맡을 정도로 굉장히 골프 실력이 우수합니다, 사실. 그리고 또 외모 또한 굉장히 또 훈남으로 알려져 있는데 S채널 골프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인기가 굉장히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성유리 씨하고 안성현 씨하고 만난다는 얘기를 막 듣고 사람들이 야, 선남선녀 만난다, 난리 났다. 극찬이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두 사람이 갑자기 극비리에 결혼을 하지 않았었나요? 그 뒤늦게 결혼 소식이 알려졌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네, 두 사람이 4년의 열애 끝에 2017년 5월 15일에 결혼을 하게 됐는데요. 사실 이 소식을 기자들이 아무도 알지 못했어요. 왜 몰랐을까? 왜 몰랐을까? 결혼식 다음 날인 16일에 성유리 씨가 자신의 팬카페에 손편지로 팬들에게 먼저 결혼 사실을 알린 건데요. 두 사람은 가족들과 가정 예배로 결혼식을 조용하게 올렸고요. 그리고 이 예식 비용은 필요한 곳에 전부 기부했다고 밝히면서 성유리 씨의 결혼 소식이 알려지게 됐습니다. 성유리 씨가 결혼 이후에 작품 활동이 뜸하시잖아요. 지난해 소속사를 옮긴 성유리 씨가 첫 선을 보인 작품은요. 핑클 멤버들과 함께 출연하는 캠핑 클럽이었습니다. 네네. 근데 이 캠핑 클럽 이후에 아무래도 올해 코로나19 때문에 작품 활동은 조금 더 연기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최근 성유리 씨의 근황은요. 한국에 귀국한 이진 씨와 함께 옥주현 씨의 공연을 보러 간 사진을 올린 SNS입니다. 자, 그런데 핑클을 하면 빼놓을 수 없는 분들이 있죠. 바로 SES인데요. 최근 SES 리더 바다 씨에게 아주 반가운 소식이 들렸다고요. 네, 맞습니다. 지난 9월 7일이죠. 바다 씨가 서울 모처현 산부인과에서 등려했다라는 소식을 알렸는데요. 소속사 측에 따르면 산모와 아이 모두 건강하고 가족의 축복 속에 이 건강을 돌보고 있다고 합니다. 바다 씨가 워낙 어렸을 때 데뷔를 했고 동안이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모르실 수 있습니다만은 벌써 나이가
41살이다. 남들보다 그 늦은 나이에 얻은 딸이니까 정말 얼마나 이쁘겠습니까? 지난 2016년 9월에 한 매체를 통해서 바다 씨가 9살 연하에 외식 프랜차이즈를 운영하는 사업가와 열애 중인 사실이 알려지게 됐는데요. 2016년도 초에 성당을 다니는 지인의 소개로 만났다라고 합니다. 바다 씨의 남편, 제가 이태원을 걸어가는 모습을 제가 한번 본 적이 있거든요. 키도 크고 또 약간 잘생겼어요. 준수한 외모고 그 남자분의 친구분들이랑 바다 씨가 함께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기다리는 모습이었거든요. 하필 또 그걸 봤어요, 기자님이. 하필 또 기자가 그 옆에 있었네요. 대단하다. 근데 참 잘생겼어서 제가 기억이 나요. 성격적인 부분도 굉장히 쾌활한 성격에 이해심이 깊어서 사실 9살 연하이지만 바다 씨를 정말 바다처럼 품어주는 남자다라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두 사람이 연인 관계로 발전한 계기도요. 2016년 초반에 바다 씨가 개인적으로 힘든 일이 있었대요. 근데 그때 남자친구가 많이 의지가 되어주고 힘을 많이 줘서 사랑의 감정이 싹트게 됐다고 해요. 그렇게 1년 정도 교제를 해오다가요. 2017년 3월에 드디어 그 결실을 맺었는데요. 서울의 한 성당에서 올린 결혼식에는 SES 멤버들이 총출동했어요. 유진과 슈가 게다가 축가를 불러줬는데 여기서 그친 게 아니라 결혼 기자 간담회에도 셋이 나란히 나왔습니다. 그야말로 요즘 하는 말로 찐 우정입니다. 딸 시집 보내는 것만이 너무 행복하고요. 바다라는 이름처럼 항상 행복하고 즐겁고 하지만 때로는 조용히 당신의 얘기를 들어줄 수 있는 그런 좋은 친구이자 연인이 되겠습니다. 멋진 신랑님과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걸그룹 출신 스타들의 근황을 알아보고 있는데요. 그룹 활동 이후 배우로 전향한 분들도 굉장히 많죠. 네, 맞습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분들은요. 요즘 젊은 세대들, 여기 앉아있는 분들은 아닙니다. 요즘 젊은 세대들이 봤을 때는 무슨 말 하는 거예요, 지금? 들어보시면 압니다. 여기서 발끈하신 분들이 나이 많은 분들이라는 거는 다들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좀. 아니, 여기서 누가 발끈했다 그래요? 너무 좋은데요? 요즘 세대들은요. 이분들을 보면서 걸그룹 출신이었어 할 만큼 이미 배우로서 자리를 잡은 분들인데요. 1세대 걸그룹이죠. 베이비복스 출신 윤은혜 씨가 대표적이에요. 이거 수련회 때 다 이거 춤추고 그랬거든요. 아, 그럼요. 이때 별명이 소녀장사였었죠. 맞아. 볼살 아직 뭐 프로그램에서 씨름해가지고. 맞아. 사실 그 당시 윤은혜 씨는요, 그 베이비복스의 막내로 그 귀여운 미소하고 통통한 볼살 때문에 굉장히 많은 사랑을 받았었어요. 제가 알기로는 멤버 중에 가장 늦게 합류한 거로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윤은혜 씨 1999년에 베이비복스 막내로 합류를 했는데, 그러니까 3집부터 합류를 했어요. 근데 저 때 소녀장사인 이유가 나이를 들으면 알 수 있어요. 16살이었거든요. 진짜 살이 안 빠지는 시기잖아요. 정말 어린 시절이었는데, 당시 베이비복스 같은 경우는 97년에 데뷔를 해서 2집까지 낸 걸그룹이었는데, 윤은혜 씨랑 약간 시너지가 좋았던 것인지 윤은혜 씨가 서브 보컬로 3집 때부터 참여를 하게 됐는데, 그때 이 터진 곡이 바로 겟업이라는 곡이고, 뭐 킬러라는 곡이 사랑을 받으면서 SES, 핑클과 함께 3대 걸그룹으로 꼽히게 되는데요. 이후에 또 Y라는 곡 기억하시죠? Y, 대신, 우연과 같은 이런 히트곡을 배출하게 됩니다. 다 좋아. 보통 통상적으로 이 시기의 걸그룹들은요. 기본이 청순이에요. 청순 컨셉, 요정. 근데 이 베이비복스 같은 경우는요. 걸그룹 최초로 섹시 코드를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멤버들의 평균 신장이 168cm니까 꽤 큰 편이죠. 이런 외향적인 거를 바탕으로 해서 3집 겟업이나 킬러에서 섹시 코드를 더욱더 부각시키는 컨셉으로 많은 사랑을 받았는데, 당시 지상파에선 처음으로 핫팬츠와 배꼽티, 그리고 염색머리, 피어싱들을 착용해서 적지 않은 반발에 부딪히기도 했었어요. 그래도 이때 베이비복스가 이 섹시 코드를 열어줬기 때문에 후배 걸그룹들이 보다 자유롭게 활동을 하고 표현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또 베이비복스가 원조 한류 스타입니다. 사실상 보면은 이제 중국, 일본, 태국, 대만, 베트남, 홍콩까지 해외 진출을 했고, 특히 이제 중국에서 한국 가수, 그러니까 외국인 가수 최초로 단독 콘서트를 한 게 바로 베이비복스가 처음이라고 합니다. 인기 정말 많았어요.
베이비복스가 중국에서도 정말 큰 사랑을 받을 정도로 인기가 많았는데 갑자기 왜 사라진 건지 혹시 알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참 여러모로 안타까운 얘기인데요. 지난 2004년도에 베이비복스가 7집 앨범을 내게 돼요. 근데 이 7집 앨범 노래 중에 수록곡으로 엑스타시라는 노래가 들어갑니다. 근데 이 노래가 무엇이냐? 25살의 나이로 요절한 그 힙합의 전설로 불리는 래퍼 투팍의 미발표곡이에요. 근데 이 노래를 베이비복스 앨범에 실게 된 거죠. 힙합을 하는 사람들 사이에선 투팍이라는 그 래퍼가 너무 전설이고 뭐 종교와 같은 그냥 너무 대단한 그런 래퍼인데 그러니까 요즘 말로 센 언니 컨셉이죠. 센 언니 컨셉을 하는 이 베이비복스가 수록을 했다라는 것만으로도 래퍼들 사이에서는 되게 싫은 거예요. 뭔가 좀 반감을 그리고 더 넘어서 분노를 자아내는 일이었다라는 거죠. 그중에서도 대놓고 발언을 했었던 분이 DJ DOC의 이하늘 씨였습니다. 이 디스를 하는 과정에서 좀 문제가 있었어요. 당시 정서상으로 너무 엄청난 발언이었기 때문에 좀 사실 대중들이 느끼기에도 이게 뭐지? 두 팀이 싸우나? 뭐 이런 상황이 된 거죠. 당시에 정말 다 놀래가지고 그게 뭔 말이에요. 저는 무슨 어렸는데 말 너무 충격을 받았었어요. 무슨 말이야. 그러면서 서로 막 옥신각신했던 걸로 기억이 돼요. 예, 다들 놀래가지고. 지금 생각해도 굉장히 파격적인 상황이었잖아요. 그 당시도 그랬기 때문에 베이비복스 소속사에서 이하늘 씨를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했어요. 그래서 결국 이하늘 씨가 패소를 합니다.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볼 때 베이비복스는 피해자라는 게 법적으로 입증이 된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흐름이 이상한 양상으로 흐르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이제 비난의 화살을 받게 되는데 어려움을 극복하지 못하고 심은진 씨가 먼저 팀을 탈퇴를 했고 이어서 윤은혜 씨까지 탈퇴하면서 더 이상 베이비복스가 존속하기 힘들어진 거죠. 이 사건이 있고 4년 뒤에 2008년에 이하늘 씨가 한 방송에서 공식적으로 사과를 하시기도 했어요. 잘못한 건 인정한다. 그러나 기획사나 언론이 문제를 더 크게 만들었다. 베이비복스에게는 미안하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사실 베이비복스를 탈퇴하고 윤은혜 씨가 가장 먼저 주목을 받았던 것은 드라마가 아니라 예능이었습니다. 엑스맨이죠. 엑스맨의 소녀장사. 맞아. 아니 그때 진짜로 윤은혜 씨가 씨름을 잘해가지고요. 그 강호동 씨가 MC였는데 천하장사 강호동 씨가 인정할 정도로 당신은 소녀 장사입니다. 이렇게 인정할 정도로 남자 캐릭터로 딱 자리를 잡았죠. 남자 게스트랑 자꾸 씨름을 붙였어요. 저는 그것도 기억나는데 그 가수 김종국 씨와 그 러브라인이 맞아. 다들 기억하실 거예요. 그 당연하지 게임. 맞아. 그거를 이제 김종국 씨하고 이제 배우 이민기 씨가 붙었는데 이민기 씨가 이제 질문을 합니다. 김종국 씨한테 윤은혜가 싫으냐? 그때 이제 김종국 씨가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이거를 당연하지라고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지 하다가 윤은혜 씨를 딱 보고 두 귀를 싹 막고 두 귀를 싹 막고 당연하지. 맞아. 정말 예능사의 길이길이 남을 명장면입니다. 실제로 이제 요 엑스맨 촬영할 때 중간에 쉬는 시간에도 그 묘한 기류가 있었어요. 같이 출연했었거든요. 그럼 서로 막 이어주려고. 그때 황현주 씨 활동했었어요? 그럼요. 엑스맨 저도 나왔었는데. 저도. 엑스맨은 섹시하게 나가. 저 윤은혜 씨랑 커플했어요 이때. 윤은혜 씨가 김종국 데리고 나한테 왔습니다. 나 이런 사람이야. 엑스맨 진짜 잘 나가는 연예인으로 잘 나가는 사람 아니 당시에 나가는 자료도 있겠지만 윤은혜 씨가 김종국 씨를 버리고 저에게 커플을 신청했습니다. 그 당시에 이 로맨틱한 장면들 때문에 둘이 진짜 사귀는 거 아니냐라는 풍문이 굉장히 많이 돌았다고 하는데요. 나중에 한 방송에서 이 풍문에 대해서 입을 여셨어요, 두 분이. 김종국 씨는요, 둘이 실제로 사귄 거 아니냐라는 질문에 아니다. 실제로 사귀었으면 좋았을 것이다 라면서 뭔가 아쉬움을 남겼고요. 윤은혜 씨 역시 남자 연예인과 따로 사석에서 만난 적은 없다라고 풍문이 사실이 아니었음을 이야기했습니다. 네. 뭔가 아쉬워요, 근데. 예능계 블루칩으로 맹활약하던 윤은혜 씨가 배우를 시작하게 된 건 언제부터인가요? 2006년이에요. M채널 드라마 궁 기억하세요? 네. 그렇죠. 이게 순정만
만화가 원작인데 황태자 역할을 당시 신인이었던 주지훈 씨가 맡았고 이 황태자 B가 되는 고등학생 역할을 윤은혜 씨가 맡았는데 처음 연기 주연을 맡은 게 맞나 싶을 정도로 연기를 굉장히 잘했어요. 정말 시작하자마자 대박이 났고 이 드라마가 그 시기에는 최고의 한류 드라마였습니다. 윤은혜 씨나 주지훈 씨가 그 캐릭터랑 싱크로율이 만화랑 맞아요, 진짜 맞아요. 똑같았어요. 맞아요. 사실 처음에는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뭐 지금에야 뭐 걸그룹 멤버나 가수들이 연기 도전을 하는 것에 대해서 저 사람은 연기도 열심히 준비했구나 긍정적으로 봐주는데 당시만 해도 아니 뭐 춤추고 노래하는 사람이 왜 연기를 해? 이거 영역 침범 혹은 영역 파괴 아니야? 라고 하면서 그 안에서도 사실은 대중뿐만 아니라 좀 받아주지 못하는 듯한 인식이 굉장히 좀 많았어요. 근데 특히 윤은혜 씨 같은 경우에는 또 섹시 컨셉의 그런 아이돌 그룹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캐스팅을 반대하는 그런 목소리가 많이 높기도 했습니다. 당시 그 윤은혜 씨도 이제 그 인터뷰를 통해서 거세게 일고 있는 캐스팅 논란에 대해서 입을 열었습니다. 이해가 된다. 나 역시 사람들의 캐스팅 논란에 대해 수긍하기 때문에 심한 욕을 해도 감수할 수 있다. 비판 속에서 출발하지만 드라마에서 내가 잘한다면 2배로 칭찬받지 않겠는가 라면서 담담하게 말하면서 연기로서 반드시 승부하겠다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어른스러웠네요. 당찬 포부를 발표한 덕분이지 궁이 정말 잘 됐어요. 그럼요. 하지만 더 대박난 건 궁보다 바로 이 작품입니다. 커피 프린스 1호점. 지금 봐도 재밌어요. 진짜. 대단하죠. 드라마 커피 프린스 1호점에서 남자 점원들만 있는 카페 커피 프린스에 남장을 하고 위장 취업한 여자 주인공 고은찬 역으로 분해서 호평을 받았는데요. 드라마 커피 프린스 1호점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걸그룹 출신 배우가 아닌 그냥 배우 윤은혜로 기억을 해준 거죠. 커피 프린스 1호점의 연기가 정말 대단했던 게요. 그때만 해도 채널이 지금처럼 많지 않았거든요. 히트가 아닙니다. 빅히트의 기준은 시청률 약 30% 정도였거든요. 커피 프린스 1호점 같은 경우는 29.9%. 빅히트 드라마에 이제 합류가 될 만한 성적이었죠. 그래서 이 드라마 방송된 후에 윤은혜 씨뿐만 아니라 공유, 이선균, 최정한 씨까지 모두 스타덤에 올랐습니다. 맞아요. 윤은혜 씨는 커피 프린스 1호점을 통해서 연기자로 전향한 지 2년 만에 M채널 연기대상에서 여자 최우수상을 거머쥐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 아가씨를 부탁해, 뭐 보고 싶다 등에 출연을 하면서 최고의 주연 배우이자 흥행 보증수표로 거듭납니다. 그러던 윤은혜 씨가 요즘 한동안 또 안 보이세요. 맞아요. 앞서 출연했던 M채널 드라마가 사실 흥행에 좀 실패했어요. 그다음에 또 2년 정도 공백기가 있었는데 그러다 지난 3월쯤에 M채널 라디오스타를 통해서 예능 나들이에 나섰거든요. 그리고 지난 8월에는 T채널 신박한 정리에 출연해서 자신의 집 공개를 했거든요. 그래서 털털한 모습도 많이 보여줬는데 그러다 보니까 요즘 윤은혜 씨의 이름이 실시간 검색어에 오르는 걸 자주 볼 수 있거든요. 아직까지 이 윤은혜 씨를 보고 싶어하는 팬들이 적지 않다는 방증인 것 같습니다. 이 방송 활동뿐만 아니라 이제 개인 방송 채널도 오픈해서 팬들과 소통을 한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네, 윤은혜 씨는 지난 8월 5일 개인 방송 채널을 오픈하면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윤은혜 씨는 아직 공식적으로 뭐 발표한 작품은 없어요, 사실. 그런데 드라마뿐만 아니라 뭐 예능 등 굉장히 다양한 활동을 하고 싶어 하는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거든요. 보다 활발히 활동하는 윤은혜 씨의 모습을 기대해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걸그룹 출신으로 성공한 배우하면 또 이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샤크라 출신 정명원 씨. 룰라 출신의 이상민 씨가 발굴한 스타 정명원 씨. 네, 배우 정명원 씨 역시 배우로 전향해서 지금 사랑받고 있는 배우인데요. 2000년에 4인조 걸그룹 샤크라 기억하시죠? 샤크라로 데뷔를 했는데 샤크라 노래나 이런 퍼포먼스 같은 게 조금 독특했잖아요. 당시만 하더라도 굉장히 청순하고 귀엽고 앙증맞은 걸그룹이 대부분이었는데 샤크라는 약간 걸크러쉬한 느낌이었습니다. 되게 이국적이면서도 신비롭고 그런 컨셉이었고. 약간 인도풍 같아요. 네. 손동작 같은 게. 이상민 씨가 정명원 씨를 캐스팅한 일화도 되게 유명하잖아요. 굉장히 유명하죠, 사실. 이제 1992년 12살의 나이에 이제 호주로 이민을 간 정려원 씨가 눈이 안 내리는 지역이 있어요, 사실 우주에도. 그래서 겨울마다 눈을 보고 싶어서 한국에 자주 왔다고 해요. 1999년도에 잠시 눈을 보러 왔는데 이때 이상민 씨 눈에 딱 띄게 된 거죠. 려원이가
오락실에서 펌프를 하고 있고 나는 차에 타고 지나가고 있는데 춤을 추는 모습이 너무 귀여워서 그 자리에서 바로 직원을 시켜 다음날 오디션을 보게 했다라고 합니다. 매 눈으로 캐치하셨네요. 그때 당시에 여원 씨의 그 당시 그 비슷한 그 시기에 사진이 있습니다. 보시죠. 얼마나 귀여워. 요 시기예요. 진짜 예뻐요. 예. 아, 진짜 오동통하고 저러고 귀엽다. 펌프하고 있으면 눈에 띄죠. 귀엽다. 귀엽다. 뭔가 통통 튀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 그런데 샤크라도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는 와중에 가요계에서 갑자기 사라지지 않았나요? 그러게요. 네, 맞습니다. 가요계에서 성공한 걸그룹으로 자리매김한 샤크라가 갑자기 사라진 이유는 바로 멤버들이 개인 활동을 원했기 때문인데요. 정려원 씨 같은 경우에는 연기 활동을 좀 본격적으로 하기 위해서 2004년도에 팀을 탈퇴를 했었고요. 뒤이어서 이은 씨 그리고 보나 씨도 팀을 탈퇴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 샤크라라는 팀이 없어지게 된 거죠. 자, 이후 정려원 씨가 가수에서 배우로 전향하면서 순탄치만은 않았을 것 같은데요. 어땠습니까? 정말 순탄치 않았는데 정려원 씨가 한 방송에서 가수 출신 연기자로서의 그 고충을 굉장히 좀 담담하게 털어놓은 적이 있어요. 연기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을 무렵 상대 여배우보다 돋보이지 못하도록 화장도 못하고 반사판은커녕 얼굴이 어두워 보이는 까만 판을 대고 연기를 했어야 했다라고 전했는데요. 게다가 연기에 대해서 의견을 내려고 해도 감독이 무시를 해서 적극적으로 연기를 못하게 되자 상대 여배우가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상대 여배우가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언니는 연기에 욕심이 없나 봐요. 이런 얘기를 들었다고 하거든요. 근데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정말 힘들었다라고 하면서 그 심경을 토로한 바 있습니다. 한 번 또 이런 일도 있었다고 하는데요. 미니 시리즈에 캐스팅이 돼서 대본 연습 다 마치고 10시간을 기다린 거예요, 정려원 씨가. 그리고 이제 딱 실제 촬영에 들어갔는데 걷는 모습이 너무 어색하다고 10분 만에 그날 촬영이 없어졌대요. 어떻게 그렇길래? 근데 저 때는 다 저렇게 했었어요. 저희도 이제 신인 그래요? 때였는데 예를 들면 이제 대사를 우리가 이제 또 놓고 하다가 보면 약간 얼버무릴 수도 있고 어떤 발음이 안 되기도 하잖아요. 근데 신인들을 교육시키는 방법이 뭐냐면 조금이라도 틀리면 야 접어 이렇게 딱 해서 접고 그 신인을 다시 하루 동안 이제 연습을 시키고 다음 날 현장에 다시 찍게 하는 그런 룰이 있어서 군기 잡는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저도 몇 번을 근데 접을 때 그 상실감 있잖아요. 스텝들이 쫙 하고 접고 나가는데 혼자 남겨진 나 때문에 이게 딱 모든 배우들이 신인 시절에 몇 번씩은 다 겪습니다. 예. 아니 그래도 샤크라 려원 씨인데. 근데 저를 지면서 되게 배우로서 되게 단단해지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이때. 맞아요. 아이도 어리고 그랬으니까 힘드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정려원 씨는 속상해하기보다는 이러한 가정이 오히려 마음을 단단하게 해주는 계기가 됐다고 해요. 그러니까 노여움과 분노라는 감정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게 돼서 이게 연기에 도움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약간 성공을 해야 되겠다, 내가 꼭 성공해야 되겠다라는 오기를 품게 됐다고 합니다. 이후에 또 재미있는 에피소드도 생겼어요. 정려원 씨가 캐스팅이 잘 안 됐을 때 한참 오디션을 보러 다닐 때 어떠한 감독이 너는 너무 아직도 가수 색깔이 많이 난다면서 계속 연기가 아니라 노래를 시켰던 거예요. 본인은 연기가 하고 싶어서 찾아갔는데. 근데 그런 감독이 있었는데 나중에 그 감독이 시나리오를 들고 직접 본인의 발로 찾아오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와, 진짜 사이다네요. 이렇게 보면 선입견이라는 게 정말 웬만큼 잘해서는 벗어나기가 참 힘든 것 같은데 그래도 이제 배우로 전향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정말 그 본인과 찰떡인 그 캐릭터를 만나서 소위 대박이 터졌잖아요. 그렇죠. 2005년을 대표하는 작품입니다. M채널의 내 이름은 김삼수. 진짜 예뻤어. 심지어 이 작품 안에서 역할 희진 역이었는데 현빈의 첫사랑. 너무 잘 어울렸다니까요. 잠깐만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이분의 주치의가 누구였는지 기억 안 나세요? 다니엘 앤이었습니다. 다니엘. 여기서 영어로 대사를 주고받는 게 있는데 그 영어 대사 연기도 너무 잘해요. 그러니까 하필 또 호주에서 살다 오셔가지고 그렇죠. 영어 대사도 너무 유창하니까 그 모습까지 너무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어린 마음에. 정려원 씨가 자기가 잘할 수 있는 정말 제대로 물을 만났던 것 같아요. 이 안에서 이런 우는 연기부터 깊은 감정 연기까지 소화하면서
배우로서 완벽하게 이제 입지를 다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정려원 씨는 내 이름은 김삼순 이후에도 가을 소나기, 넌 어느 별에서 왔니 등 다양한 드라마에서 주연을 맡았고요. 영화에서도 활약을 합니다. 특히 2007년 다중인격 장애를 가진 주인공으로 분했던 영화 두 얼굴의 여친을 통해서는 청룡영화상 신인 여우상을 수상하기도 했었어요. 그러니까 연기력을 정말 입증을 받은 거죠. 그리고 이후에 영화 그리고 드라마 오가면서 정말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정려원 씨는 이제 동료 배우들에게 인정을 받는 배우로 성장을 하는데 지난 2017년 K채널 드라마죠. 마녀의 법정에서 함께 출연한 정광열 씨가 극찬을 합니다. 어떤 극찬을 하냐? 드라마가 잘 되는 이유 정려원 때문입니다. 극찬이다. 진짜 극찬이네요. 촬영 현장 공개 당시에 한 기자가 작품 성공할 수 있겠냐라는 질문에 정광열 씨가 대본이 너무 좋고 정려원이 자신 캐릭터를 너무 잘 분석한다라고 극찬을 합니다. 자, 걸그룹이 아닌 배우로 자리 잡은 스타들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걸그룹 출신 배우 하면은 또 이분을 빼놓을 수 없죠. 바로 배우 전혜빈 씨입니다. 전혜빈 씨. 네, 전혜빈 씨는 2002년 5월 3인조 걸그룹 러브로 데뷔했는데요. 정말 그러지 마. 지금 그 표정은 내가 저 때나 지금이나 너무 이쁘네. 오연서 씨. 반가워요? 러브 멤버입니다. 오연서 예뻐하셨는데. 맞습니다. 당시 오연서 씨의 활동명이 뭐였냐면 햇님이었습니다. 햇님이요? 예, 전혜빈 씨는 빈으로 활동을 했고요. 메인 보컬로는 은별 씨가 있었는데 이 러브가 되게 안타깝게도 데뷔 5개월 만인 2002년 10월에 해체를 하게 됐어요. 그랬어요? 이유가 뭐냐? 2002년에 여러분 뭐가 있었나요? 월드컵. 월드컵이 있었잖아요. 불행인지 다행인지 2002년도 모두가 월드컵에 열광하고 있을 때 저희가 데뷔를 해서 빛도 못 보고 뭘 하든 눈에 띄지 않아서 결국 하차하게 아이고. 좀만 더 기다려보고 아이고. 전혜빈 씨랑 오연서 씨가 있었는데. 맞아. 월드컵에 무너진 그룹이 있다니. 여러분 또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전혜빈 씨는 이사돈으로 이사돈. 예, 24시간 도는 여자라고 해서 모든 예능 프로그램에 나와서 돌기 바빴거든요. 맞아요. 근데 또 거기서도 갑자기 또 사라지셨어요. 맞아요. 네, 이유가 있습니다. 전혜빈 씨는 사실 걸그룹이 해체된 이후에 예능 프로그램에 계속해서 출연을 하면서 인지도를 차곡차곡 쌓아왔는데요. 그러면서도 큰 비중은 아니지만 사실 뭐 논스톱3라던가 뭐 상두야 학교가자 등에 출연을 하면서 연기자로서도 커리어를 쌓아오고 있었습니다. 전혜빈 씨 말에 의하면 과거 가수에서 연기자로 전향을 했을 때 가수가 무슨 연기냐, 배우들의 자리 뺏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듣곤 했대요. 게다가 예능을 통해서 전혜빈 씨가 대중에게 주었었던 그 이미지가 사실 너무 강력했던 거예요. 그래서 드라마 감독들이 섭외를 할 때 좀 망설이는 부분이 많았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전혜빈 씨는 예능 프로그램에 더 이상 섭외에 응하지 않았다고 하고요. 실제로 본인이 한 방송에 출연해서 이야기를 했었던 것이 당시에 본인이 우울증이 또 굉장히 심했었다라고 이야기를 한 바 있어요. 자, 그러던 지난 2007년 그 한가인 제이 씨 주연의 드라마죠. 그 마녀유에서 서브 여자 주인공을 맡으면서 배우로서 면모를 다지기 시작했는데 그 이후로 뭐 드라마 왕가나 야차, 직장의 신, 조선총잡이 또 오해영 등에 출연하면서 배우로서 탄탄한 연기력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네, 배우로서 완벽하게 자리매김했던 전혜빈 씨가 지난해 결혼 소식을 알려 많은 분들이 축하해줬던 기억이 나는데요. 최근 한 예능 프로그램에서 신혼 생활을 공개한 모습을 제가 봤어요. 결혼해서 그런지 몰라도 전보다 훨씬 여유롭고 약간 부드러워지신 그런 느낌이 있더라고요. 근데 너무 예쁘고. 네, 집도 너무 넓고 예쁘고. 네. 근데 남편분 얼굴은 공개가 아직 안 됐어요. 어떤 분인가요? 네, 전혜빈 씨의 남편은 2살 연상의 치과 의사로 알려졌는데요. 두 사람은 2018년에 지인의 소개팅으로 만났대요. 사실 나이 먹고 소개팅이라는 게 별로 기대가 안 되잖아요. 그냥 저녁 한 끼 먹자는 생각으로 나갔는데 그날따라서 소개팅 상대가 10분 늦었다는 거예요. 화가 날 만도 한데 들어오는 그 남성을 봤는데 후광이 비치더라는 거예요. 첫눈에 반했네요. 그렇죠. 반했네, 반했어. 그러면서 바로 이제 교제를 시작을 하고 1년 동안 만남을 갖다가
지난해 12월에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네. 전혜빈 씨가 남편분의 외모에 대해서 직접 언급하신 바가 있어요. 남편은 드라마 슬기로운 의사생활 속에 조정석 씨처럼 위트 있고 개구진 이미지와 또 정경호 씨의 다정다감함을 합쳐놓았다 라면서 그야말로 정말 완벽한 완편이라는 이런 것을 사람이 있나요? 이야기했습니다. 이 정도면 여성 네. 싱글들한테 염장을 지르는 아니 모든 여성들의 이상형 아닌가요? 네. 아니 치과 의사에 위트 있고 다정다감하고 뭐 다 같이 혜빈 씨 잘못했네. 근데 함소은 씨, 왜 팔짱을 끼고 이렇게 웃음이 약간. 난 부럽지 않다. 지금 결혼한 지 얼마 되셨죠? 지난해 12월이니까 뭐 한 9개월. 신혼이지. 1년이 채 되지 앞으로 뭐 딱 6개월만 더 이제 지나보고 다시 한번 인터뷰를. 전혜빈 씨의 무한 애정은 식탁에서 나타난다고 합니다. 사실 이제 전혜빈 씨 남편의 직장이 집에서 가깝대요. 그래서 아침, 점심, 저녁을 모두 다 집에서 함께 먹는다고 합니다. 이게 단점이네. 무슨 지금, 야, 지금이니까 이게 가능하지. 이게 무슨 말이야? 야, 그건 지금이니까. 아니잖아요. 진짜, 야, 이 삼시세끼 먹는다고. 아니, 어떻게 생각하세요? 함소은 씨는. 아니 저희 남편도 사실 연애할 거나 초창기 때도 새끼를 다 차려주다가 요즘은 자꾸 밖에서 먹고 오라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방송국에서 도시락 안 나왔어? 자꾸 한쪽이 지쳐요. 이 삼시세끼를 다 먹일 수가 없어요. 네, 그런데 다 바뀌게 돼 있어요. 예.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게 삼시세끼 밥상 차리는 게 얼마나 어렵냐 이 얘기잖아요. 그런데 전혜빈 씨는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오히려 남편과 식사를 하는 게 그렇게 재밌대요. 찐사랑이다. 네, 아침에는 간단하게 일단 선식을 먹습니다. 그리고 점심에는 해서 또 같이 먹고 저녁에는 준비할 때쯤 되면 또 남편이 들어온대요. 그럼 또 준비한 저녁으로 식사를 같이 하면서 하루를 아름답게 마무리한다고 합니다. 네. 6월에 방송을 통해서 이제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지금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혼하고 6개월 동안 한 번도 싸운 적이 없고 심지어 이대로 시간이 멈춰버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정말 행복하고 지금도 이렇게 행복한데 아이가 태어나면 얼마나 행복할까라는 생각이 든다고 합니다. 조만간 좀 좋은 소식이 들리지 않을까 그랬으면 좋겠네요. 기대가 드네요. 네. 자, 걸그룹 활동 이후 연예계 다른 분야로 전향한 스타들도 있지만요. 아예 연예계를 떠난 분들도 있지 않나요? 물론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분이요. 지난 2001년 그룹 투야의 멤버로 데뷔했던 안진경 씨예요. 메인 보컬이셨잖아요. 김지혜 씨. 너무 예뻤어요. 이거는 사실 도입부가 제일 그거죠. 봐봐 유명하죠. 나를 받으러 내 말 들어. 맞아. 완전 좋잖아요. 가사까지 다. 그 당시에 되게 대형 걸그룹이라고 할 정도로 말씀하신 대로 투자를 많이 했던 걸그룹이었어요. 실력파 보컬 그룹으로 인기가 많았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투야가 갑자기 사라진 이유가 있나요? 있습니다. 투야가 데뷔한 지 3년 만인 지난 2004년도에 회사 사정이 급격히 안 좋아져요. 그래서 해체를 하게 됐다고 합니다. 일단 안진경 씨 말에 따르면 활동을 하다 보니 어느 날 안무팀, 분장팀이 하나둘씩 없어졌다라고 합니다. 또 같은 팀 멤버였던 류은주 씨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미용실에도 못 가서 손수 메이크업을 해야 했다. 숙소에 보일러를 틀 수가 없었다. 기름이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로 정말로 회사 상황이 좀 열악했었던 것 같아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투야 멤버들의 그 활동 의지와는 전혀 상관없이 회사의 사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해체를 하게 된 거네요. 그럼 현재 안진경 씨 어떻게 지내고 계신가요? 지난 2016년 4월 그 안진경 씨가 휴가맨에서 자신의 근황을 알렸는데 안진경 씨는 현재 그 헬스케어 그룹 안마의자로 유명한 그 B사 있잖아요. 지점장으로 근무를 하고 있다. 진짜요? 대박. 그리고 또 같은 투아 멤버였죠. 이제 그 류은주 씨는 제1교포와 이제 결혼을 해서 현재 일본에 거주 중이고 김지혜 씨 역시 2013년에 결혼해서 지금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있다고 합니다. 신기하다. 최근에 화제가 된 이분도 있잖아요. 3인조 걸그룹 클레오 출신의 최은정 씨. 얼마 전에 복면가왕에 출연을 했는데 보면 딱 보는 순간 은정이라는 걸 알고
은정이 노래 잘했구나. 굉장히 반갑더라고요. 아니 그리고 클레오 중에 멤버 중에 최은정 씨가 또 약간 미모 담당이죠. 그렇죠. 워낙 출중했는데 그래서인지 원래 핑클의 멤버가 될 뻔했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게 네. 사실인가요? 이 얘기 아시는 분들 많이 없으실 거예요. 최은정 씨가 고등학교 1학년 때 그 출중한 외모 때문에 길거리 캐스팅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연습생 생활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당시에 최은정 씨가 데뷔를 하기 위해서 준비했었던 그룹이 바로 핑클이에요. 근데 소속사에 이 자리를 두고 연습생들이 엄청 치열하게 경쟁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좀 그런 경쟁의식이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어린 마음이니까 나 연습보다는 그냥 나 좀 나가서 놀고 싶다 이런 생각이 앞서서 일단 연습을 하지 않고 연습도 빠지고 녹음실도 안 가다 보니까 결국은 이 연습생 후보에서 제명을 당했다고. 어릴 때라. 그렇게 최은정 씨가 제명을 당한 후에 핑클의 멤버 중 마지막으로 들어가게 된 사람이 바로 이효리 씨. 운명이 바뀌었네요. 진짜 운명이 바뀌었네요. 그렇게 이제 핑클이 TV에서 성공적으로 데뷔를 하는 모습을 최은정 씨는 보셨을 거 아니에요. 그때부터 정말 나 본격적으로 아이돌을 해야겠다라는 꿈을 꾸게 됐고 1년여 만에 클레오로 데뷔를 하게 되는데요. 데뷔 당시 멤버들 중에 귀엽고 청순한 매력을 자랑하면서 팬덤을 형성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했던 그룹이었어요. 그 레디 포 러브랑 그 모순이라는 노래도 생각보다 인기를 많이 끌었었거든요. 그 당시에 기사로 많이 나왔던 게 클레오, 무럭무럭 클레오 이런 걸로 진짜 농담이 아니라 정말로 정말로 그래서 생각해 보면은요 4년 동안 명맥을 유지했으니까 그래도 성공한 그룹 반열에 끼는 거죠. 그쵸. 근데 2003년에 이 그룹에서 가장 인기가 많았었던 최은정 씨가 돌연 탈퇴를 합니다. 그러면서 솔로 가수 활동을 시작을 하게 되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본인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자 3명의 멤버가 무대에 오르면은요 가수로서보다는 외모나 이런 댄스 이런 쪽에 비중을 많이 둘 거라는 오해나 편견이 싫었다는 건데 그래서 솔로 가수로서 본인의 가수로서의 역량을 좀 더 펼치고 싶었었다고 합니다. 네, 아무래도 좀 솔로 활동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심정적으로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최은정 씨가 2008년에 갑자기 홍콩으로 떠났는데 이 한국에서 어느 날 자다가 눈을 떴는데 무작정 여기를 떠나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바로 홍콩으로 간 건데 계약을 파기하면 위약금이 발생을 하잖아요. 그 위약금을 물 정도로 한국을 떠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대요. 그렇게 홍콩을 가게 됐다고 합니다. 홍콩으로 건너간 최은정 씨는 2011년 5인조 한일 걸그룹이죠. 걸스 킹덤을 이제 결성해서 활동을 하는데 결과는 대성공입니다. 당시에 10년 동안 한국에서 열심히 활동했지만 번 수입보다 홍콩에서 1년 번 수입이 더 많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예, 그렇게 활동을 열심히 하다가 2017년 사드 영향으로 중화권에서 이제 작품이 끊기자 한국으로 돌아왔다라고 합니다. 한국으로 돌아와서는 연예계 활동을 안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현재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 거죠? 네, 최은정 씨는 한국에 돌아와서 다양한 직업을 가졌었는데요. 갤러리 큐레이터도 했었고 치과 코디네이터도 했었고요. 또 엔터테인먼트 에이전트 등도 하면서 다양한 곳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필라테스 강사로 활동을 하고 있다고 하네요. 열심히 사시는 진짜 열심히 사시는 것 같아요. 자, 이제 무대 위 모습은 볼 수 없지만 각자 위치에서 더 좋은 활동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궁금증이 풀릴 때까지 넓고 깊고 흥미로운 풍로로 도로쇼는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약 없이 돌아가는 인생은 회전목마 하늘아 나를 도와줘 내가 웃을 수 있게 내 맘속의 상처들 모두 다 훌훌 터져 채널 A